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놀이치료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런적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영상을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박사과정을 진행을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루고 있다가 이거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은 놀이심리 상담사, 놀이치료라는 것을 이론적인 틀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들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놀이치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제가 출판한 책, 놀이심리 상담사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심리 상담사란 뭐냐,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자, 봅시다. 네, 개인 심리학, 해결 중심 상담. 일단은 이제,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칼 로저스의, 자꾸 흔들리네. 칼 로저스의 내 남자 중심 상담이라는 것을 조금, 포괄적인 내용들을 일반인들도 놀이 치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책만 이렇게 쫙 쌓아놓고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촬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먼저 했어야 됐지만 일단 놀이치료 기법에 대한 것을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칼 로저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넣으려고 했었는데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기법을 아동들한테 놀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기법이 아동중심 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기본 전제되는 것들이 칼 로저스가 말하는 전제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발달하기 위해서 항상 진행한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이유들은 발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하고 나하고의 상황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려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감, 수용, 일치성이라는 상담사의 자세를 갖추었을 때 내담자가 효과적으로 변화하더라 라는 이론이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인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아동들한테 놀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이제 놀이치료 부분은 간략하게 요 정도 설명하고 이제 다른 놀이치료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비지시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기법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기본적인 구조화는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놀이의 선택을 아동이 선택을 하고 아동이 선택한 놀이를 아동이 원하는 방식대로 놀이가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아동과 소통하면서 상담하는 기법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놀이치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중기, 장기, 단기에
대한 설정들이 없고 아동이 가져온 놀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칼 로저스가 말했던 상담자가 세 가지라는 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중심 놀이치료, 네네, 감사합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기본적인 구조화 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조화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 구조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과 처음 만났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고, 이곳에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 치료자를 소개하고 하는 구조화 과정이 있습니다. 첫 회기에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첫 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이름은 엄관용이야.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놀이할 거야. 이곳은 특별한 방이어서 태민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어. 정리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리할 거거든. 놀이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알려줄게. 이렇게 구조화하고 아동이 놀이를 선택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아동이 선택한 놀이를 진행하면서 놀이 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구조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이름은 엄관용이야. 라고 이렇게 치료사를 소개를 합니다. 요때 엄관용 선생님이야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랜드레스가 한 말이 있거든요. 아동중심 놀이치료는 놀이치료사가 놀이실에 들어올 때 입고 놀이실을 떠날 때 벗는 외투가 아니라 아동과의 관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행동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라고 랜드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동 대 상담사, 아동 대 선생님, 아동 대 성인의 관계로서 나는 놀이치료사니까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너한테 제공해 줄 거야 라가 아니라 인간 엄관용 대 아동인 인간 엄태민이 만나는 순간이 아동중심 놀이치료라는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개할 때, 치료사를 소개할 때 선생님은 치료사이고 너를 치료하기 위해 왔어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태민아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은 엄관용이라는 사람이야 라는 접근으로 구조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첫 회기 때 요일하고 시간이 대부분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저희 기간은 40분 놀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에서 50분 사이에 놀이 시간이 기간마다 결정이 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놀이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별한 방이어서 태민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한 방이어서 라는 멘트가 나오는 이유는 이 놀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흔히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실이라는 곳과 일상생활 집에서 친구하고 엄마하고 하는 놀이의 행위와의 구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곳이라는 것은 놀이치료하는 곳인데 이것은 태민을 위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민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지향성이 없는 멘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방에서 태민이가 신나게 놀 수 있어 라던가, 네가 여기서 재밌게 노는 곳이야 라든가, 태민아 너 여기서 놀이할 거야, 놀이를 반드시 해야 돼, 여기서 노는 곳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지향성에 있는 멘트를 하게 되면 아동의 행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곳은 노는 곳이고 너는 재밌게 놀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동이 재미없을 때도 이곳에서 놀아야 되고, 재미없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지향성을 아이한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멘트에는 이런 지향성이 없는 멘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놀이치료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안 시킵니다. 놀이치료 시간이 끝나면 아동들한테 놀잇감 정리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일단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정리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 아동중심 놀이치료 시간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다 보면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그 자신의 감정을 점점 더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치료 과정인데, 놀잇감을 정리를 시키게 되면 규칙은 지킬 수 있고 습관화시킬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제한이 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화났던 것들을 표현하려고 장난감을 싹 쓸어 내렸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것은 의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동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놀이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끝나면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쓸어내려는 순간 의식이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조금만 하자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정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동한테 구조화 첫 회기에 안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이 정리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 이것은 태민이가 정리 안 해도 되는 곳이야 라고 안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같이 태민아 고마워 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리해, 네가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지향성을 가지시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5분 사인을 줘서 아이가 자신의 놀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제 구조화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시간이 5분이 나오면 태민아 놀이 시간 5분 남았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 되고, 놀이 시간이 끝나면 아이한테 놀이 시간이 끝났다 나가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더 놀겠다, 나가기 싫다 그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태민아 놀이 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 기다리는 거야 라고 정보를 안내하고 아동이 스스로 놀이를 정리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놀이 시간이 종료됐음에도 아이가 놀이를 정리 못하고 구조화해서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는 거라고 할 때는 아동이 놀이에 대해서 치료자가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이 놀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선생님 이거 봐요. 막 이렇게 놀이 시간 끝났을 때 막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와, 네가 그걸 골랐구나 이렇게 치료 중에는 반응하지만 치료가 끝났을 때는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놀이가 점점 더 확장이 돼 버립니다. 확장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정리하는 것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놀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치료자는 조금 획일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태민아 놀이 시간이 끝났다. 놀이 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는 거야. 태민아 놀이 시간이 끝났다. 이제 나가자. 태민아 놀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자. 태민아 놀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막 안 나간다고 막 치료자가 막 승질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촉박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아이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치료의 제한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